무연고 사망자, 혈연이나 법적 관계로 맺어진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연고자가 있지만 시신 인수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사망자를 의미하는데요. 인간의 존엄은 사망 후라도 누구나 보장받아야 할 권리입니다. 인간의 그 존엄받을 권리는 헌법에서 이미 주고 있는 가치라고 생각하고요. 살아있는 순간과 또 이제 마지막 가시는 길까지 존엄한 그런 케어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런데 전국의 무연고 사망자가 지난해 5천 명을 넘어서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생활이 어렵다라는 말이 정말 현실로 와닿는 시대 같아요. 서울만 해도 해마다 한 200명 이상씩 증가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조만간은 저는 전국적으로 보면 이 추세면 10,000명 넘는 게 가족관계의 단절과 인구 고령화 등 다양한 요인으로 홀로 죽는 사람들이 갈수록 많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 우리나라가 이제 무연 사회다, 절연 사회다, 이러한 이야기들 나오고 있고요. 앞으로는 다사 사회가 될 것이다. 무연고 사망자가 증가하고 있는 원인과 실태를 들여다보고 우리 사회가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 짚어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이곳에서 이웃을 돕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봉사단 대표를 만났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게 봉주로 봉사단이군요. 예, 국민 마라톤 이봉주 선수가 저희 봉사단 단장님이십니다. 그러세요? 예. 주로 어떤 활동들을 주로 하세요? 저희 이제 환경정화도 하고요. 이제 독거노인이나 장애인분들한테 반찬 도시락 배달도 하고 예. 주거환경 개선 사업, 도배 이런 거 하고 있습니다. 최근엔 무연고 사망자의 유품 정리를 돕는 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아무도 예, 지금 빈집이고요. 예. 여기 재개발 지역이라 이제 세입자가 새로 이제 안 들어오고 있는 거죠. 그러세요? 여기 자풀이도 먹고 이만큼 쌓여 있었습니다. 60대 남성이 세 자녀와 함께 살았던 집. 혼자 이제 하지만 알코올 중독자였던 아버지의 학대에 세 자녀는 보호시설로 뿔뿔이 흩어졌고 끝내 술을 끊지 못했던 남성은 건강이 악화해 홀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렇게 집 마당에 당시 이 집은 쓰레기장이나 다름없던 상황. 온갖 집기들이 집안 곳곳에 어지러이 흩어져 있고 각종 쓰레기와 수많은 술병, 옷가지들이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봉사단이 고인의 자녀들과 함께 마지막 짐들을 치우고 나서 한결 깨끗해진 집. 한때 단란했던 가족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살아생전에 저희 같은 나이 때는 진짜 열심히 각 곳곳에서 이제 일하셨을 텐데 이게 어떻게 되다 보니까 이제 혼자 사시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시죠. 지난해 홀로 쓸쓸하게 세상을 떠난 또 다른 무연고자의 거주지입니다. 입구가 여기였었고요. 이제 짐들도 이만큼 쌓였고 문이 안 열릴 정도로 각종 쓰레기가 가득 쌓여 있었어요. 그래서 그 쓰레기 위에서 주무시다가 굴러 떨어지셔갖고 이제. 기초생활수급자로 폐지나 캔을 주우며 혼자 외롭게 살던 50대 남성. 그래서 소통도 없으시고 문도 안 열어주시고 이랬다가 우울증 이런 게 좀 있으시니까 문도 안 열어주고 도시락 갖다 여기다 와보면 일주일에 한 번씩 와보면 쌓여 있고. 무연고자의 마지막 길이 홀가분했으면 하는 마음에 자원봉사자 3명이 방 안에 쌓여있던 쓰레기와 짐을 온종일 치웠는데요.
100리터짜리 봉투 50개를 가득 채울 만큼 엄청난 양의 폐기물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무연고자의 유품을 정리할 때마다 힘들다는 생각보다 속상함과 안타까움이 먼저 앞섭니다. 찹찹하죠. 그냥 좀 더 좀 관심 있게 챙겨줄 거, 마지막 가실 때 좀 깨끗하게 해드릴 걸 이렇게 동의를 구해서 했을 걸, 이런 이제 후회도 되고 이제 안타깝죠. 원주시에서는 무연고 상태로 생을 마감한 이들을 위해 공영 장례를 치러주고 있는데요. 유족이 따로 없기에 이곳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주관합니다. 찾아오는 조문객이 없다 보니 빈소가 텅 비어 있는데요. 영정 사진도 준비되지 않아서 더욱 쓸쓸하게 느껴집니다. 대개 이제 무연고자라 하시면은 벌써 이분들 신분증 사진이랑 못해도 웬만하게 보관이 잘 되어 있지 않아요. 대부분 한 90%는 사진이 없습니다. 제사상은 간결하지만 최대한 격식을 갖추어 정성스럽게 차려지는데요. 원주시에서는 공영 장례 비용으로 1인당 8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첫날에 염을 하고 둘째 날에 이렇게 빈소를 차려놓고 저희가 끼니마다 아침 저녁으로 식사를 올려드리고 있어요. 일반 사람들 식사하시는 것처럼 똑같이 식사 시간에 맞추셔서 주방에서 음식을 주문해서 이런 형식으로 올려놓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일 인 가구가 전체 가구의 42%나 되는 원주시에서는 지난해 11월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 지원 조례를 제정해서 올해 초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무연고 사망 추이는 저희들이 5년간 조사해 본 결과 한 19년에는 26명이었는데 22년에 61명으로 늘어났고요. 작년에 총 68명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무연고 사망자가 급증하고 있는 게 현실이고 이 통계는 계속해서 아마 증가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무연고 사망자 수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2018년 2,447명에서 2022년 4,842명, 지난해엔 5,415명으로 불과 6년 만에 2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요즘에 이제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게 또 무연고 사망자의 증가인데요. 무연고 사망자 하면 대부분 이제 일반 분들은 가족이 진짜로 없어서 홀로 돌아가시고 좀 외롭게 이제 마지막을 맞으셨나 보다라고 생각하시지만 또 막상 들여다보면 가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또는 사회적인 이유로 이제 시신 인수를 거부하는 경우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분들은 이제 물론 뭐 좀 경제적인 어려움 또는 이제 살아생전에 어떠한 갈등 관계로 인해서 절연하고 살아가셨던 거죠. 그래서 이제 한동안 연락이 없다가 이제 그 마지막 순간에 연락드리면 그냥 알아서 해주십시오, 모셔주십시오라고 이제 하는 건수들이 점차 많아지는 거죠. 아무래도 사회가 이제 그 가족 구조의 변화 속에서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1인 가구가 그러면 가족이라든가 다른 사회 구성원하고 연결이 되면서 살고 있어야 되는데 이제 혼자 살다 보니까 이제 그런 관계 단절들이 일어나는 게 쉬운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특히 우리나라는 경제적인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혼자 고립되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이제 경제적으로 의존을 해야 된다거나 할 때 이제 연락을 받는 사람도 그걸 굉장히 부담스러워해서 연락을 안 하는 경우가 있고요. 우리나라의 1인 가구는 2018년 584만 9천 명에서 2022년 750만 2천 명으로 5년 사이 165만여 명이 증가했습니다. 이제 세 가구 중 한 가구가 나 홀로 가구인 건데요. 65세 이상 고령층 1인 가구 수도 5년 사이 52만여 명이나 증가해서 5명 중 1명은
독거 노인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런데 무연고 사망자 중 70% 이상은 연고자들이 시신 인수를 거부했습니다. 작년의 경우 연고자 없음이 1,024명으로 전체의 18.9%이고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 거부가 74.8%인 4,052명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공영 장례를 지원하고 있는 비영리 단체 나눔과 나눔을 찾아가 봤습니다. 2021년만 해도 서울시에서는 800여 명의 무연고자 장례를 치렀는데요. 지난해에는 1,218명으로 해마다 수백 명씩 무연고 사망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빈곤의 문제가 가장 심각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서상으로 가족이 사망했는데 장례를 치를 돈이 없어서 장례를 못하고 시신을 위임하는 그런 분들이 증가하고 있는 실태고요. 실제 무연고 사망자분들 중에서도 가족이 연고자가 있는데 거부 기피하는 비율이 약 70% 정도가 된다는 걸 볼 때도 그런 것들을 증가의 원인이 거기에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서울시 무연고 사망자의 연령 분포를 보면 65세에서 69세 이하 노인이 220명, 70세 이상이 501명으로 65세 이상 고령층이 압도적으로 많았는데요. 지역별로 살펴보면 영등포구와 동대문구, 구로구 등 쪽방이 많은 지역에 무연고 사망자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무연고 사망자의 약 30% 정도는 고독사 하셨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분들의 주거 형태를 봤을 때 쪽방이나 여관, 어떤 적정 주거지가 아닌 다시 말해 홈리스인 분들이 약 30%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인으로 갈수록 이제 돌봄과 관련된 이슈가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돌봄과 관련해서 이제 가족들이 갖는 그런 부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완화해주고 사회적인 시스템에서 어떤 도움이 가능한지에 대한 정보를 잘 제공해주는 게 또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경기도 의정부시 혼자 사는 88 어르신의 집을 찾아가 봤습니다. 남편은 이른 나이에 세상을 먼저 뜨고 둘 사이에 자식이 없던 어르신은 혼자가 됐습니다. 홀로 거주한 지 벌써 40여 년째. 찾아오는 가족이 따로 없다 보니 적적할 때가 많은데요. 젊은 시절에는 장사로 생계를 꾸렸지만 나이가 들고서는 그마저도 쉽지 않아서 정부의 지원으로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65만 원 나오고 70만 원도 나오고 그래요. 그렇게. 한 달에. 왜 한 달에? 여기 집은 어떻게? 집은 이것저것 사글세. 사월세 얼마 정도 내세요? 이게 200에 30만 원. 200에 30만 원. 예. 그러면은 어떻게 생활 다 이렇게 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그 쌀을 나라에서 주니까 이제 쌀도 주고 하니까 이제 그거 해서 이제 전략하게 쓰면 할 수 있지요. 요양보호사와 통합사례관리사가 마치 가족처럼 어르신을 살뜰히 보살피고 있는데요. 끼니를 행여 거를까 싶어 반찬도 골고루 가져다 줍니다. 아이고 이거 누가 다 이렇게 갖다 놓으셨어요? 저기 우리 요양사가 아이고 뭐뭐 있어요? 반찬이? 반찬이 뭐 마른 반찬이 뭐도 있지. 뭐 메추리알도 있고 메추리알도 있고 저기 메리치 볶은 것도 있고 뭐 김치 있고 깍두기 있고 물김치 있고. 예. 이걸 갖다 좀 잡수시자. 이런 보살핌 속에서도 김순옥 할머니에게는 한 가지 걱정이 있습니다. 더 아니 괜찮습니다. 돼요? 예. 어떤 부분이 제일 걱정이 되세요? 이제 죽으면 어떻게 하나 이제 그렇게 그런 생각이 들죠 이제. 유품이라는 이런 건 다 버리는 거지 뭘 다. 그리고 다 처분 다 해주길 바라는 거지 뭐. 의정부시에서는 고령층 1인 가구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복지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제 전체 인구 우리 동으로 보면은 3만 명 정도 올해 1월 기준으로 그렇게 되는데 그 중에 독거 어르신 분들이 한 2천 명 정도 이렇게 있고 한 6% 정도 이렇게 비율로 보시면 됩니다. 통합사례관리사와 간호직 공무원이 혼자 사는 어르신의 건강을 살피기 위해 정기적으로 방문하는데요. 필요할 경우 맞춤형 복지 정보를 안내하고 병원에 인계하는 역할도 합니다. 한번 잴게요. 네. 기초 문진과 혈압, 당뇨 검사도 하는데요. 95가 나왔어요. 그래서 혈당도 잘 관리하고 계시니까 일주일에 서너 번 정도는 나가셔가지고 30분 이상씩 좀 걸어 다니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이렇게 혼자 이게 자다가 죽을 수도 있잖아. 그럴 때는 어떻게 하나. 어머니 보세요. 그래요? 지금 이렇게 과일도 다 놓고 이름 이렇게 적어드리고 여기서 이렇게 다 이렇게 고인에 대한 예우를 갖추면서 이렇게 기본적인 통합사례관리사가 죽음 이후를 걱정하는 어르신에게 지자체가 대신 공영 장례를 치러준다며 동영상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 혼자 사시는 그 어르신들께서 이제 당신께서 이제 돌아가시면 내 장례를 누가 치러주나 또 이렇게 그런 내가 지금 이렇게 쓰고 있는 것들 이런 유품들을 어떻게 정리를 또 해야 하나 이제 이런 분들을 많이 걱정하세요. 누군가 나의 장례를 책임져 준다는 사실은 혼자 사는 어르신에게 큰 위안이 됩니다. 하는 보기가 되게 또 힘들기도 하거든. 근데 어머니가 또 잘 담당을. 이상이 있으면 이제 의뢰하려고 그러지. 이제 부르려고 내가 진상이 이러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그 이제 치딸같이 그냥 제일 이제 걱정됐던 부분이 좀 안심이 되십니다. 안심이 되지. 좀 마음이 좀 푸근하지. 놓이지 좀 마음이. 수도권에 있는 대표적인 화장시설인 서울시립승화원. 이곳에 무연고 사망자와 저소득층의 장례를 위한 공간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무연고 사망자가 급격히 늘다 보니 요즘엔 하루도 빠짐없이 이곳 그리다 빈소에서 공영 장례가 진행됩니다. 오전에 2분, 오후에 2분 해서 평균적으로 하루에 4분의 장례를 모시고 있고 때로는 너무 많은 무연고 사망자들이 발생할 때는 이렇게 최대 3분씩 해서 합동으로 모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울시에선 지난해 8월부터 서울시설공단 홈페이지에 무연고자 공영장례의 부고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평소 관계를 맺었던 지인들이 빈소에 와서 고인을 애도할 기회와 고인이 그들의 작별 인사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입니다. 나눔과 나눔 홈페이지에는 무연고 사망자들을 위한 추모 공간도 개설되어 있습니다. 화장을 마친 무연고자의 유골은 승화원 옆 유택동산으로 옮겨져 마지막 안식처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연고 사망자분들이 화장이 다 끝나면 그러니까 2가지로 이제 장법이 결정되게 되는데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으면 혹시 나중에라도 연고자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5년 동안 봉안을 하게 되고요. 현재 서울시 같은 경우는 무연고 추모의 집에 5년 동안 봉안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연고자가 있는데 뭐 경제적 어려움이라든지 아니면 관계 단절 등을 이유로 해서 위임을 했을 경우에는 바로 이곳에서 3분장으로 이제 마지막을 모시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내년에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 이상인 초고령 사회 진입이 유력합니다. 이제 사망자가 급격히 늘어나는 다사 사회를 앞둔 만큼 해외 우수 사례 등을 참고해 개인과 정부는 적극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일본이 그런 종활 사업이라는 거를 통해서 생전에 그런 죽음을 본인의 장례를 스스로 기획하고 그다음에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문화들이 많이 확산되어 있습니다. 내가 죽고 나면 어떻게 장례가 진행될지에 대해서 미리 다 계획을 해두는 겁니다. 어떻게 장례를 치러주시고요. 매우 구체적으로. 그리고 묘지는 어디로 해주시고요. 그 이후에 뭐 운영 관리비는 얼마, 뭐 계약을 미리 이제 하는 겁니다. 영국을 들여다보니까 사실은 이제 학교 교육을 통해서 이제 죽음이라든가 지역 공동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교육을 잘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도 교육 속에서 이런 그 공동체에 대한 관심 그리고 죽음에 대한 생각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좀 일찍부터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지 않을까. 잘 사는 것만큼이나 죽음을 잘 맞이하는 것도 중요해진 시대. 죽음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부 차원의 컨트롤 타워가 마련되고 1인 가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뒤따를 때 보다 존엄하게 생을 마무리할 수 있는 따뜻한 사회가 될 것입니다.